난 꼰대한테 당했어, 당하기만 했어, 난 꼰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작 꼰대는 자기가 꼰대일 줄 모른대요. 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저한테 딱 필요한 책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짜잔, 이건데요, 제목부터가 나는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 이겁니다. 저 같은 꼰대한테는 책이 다 후련하네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 제가 꼰대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 꼰대가 맞죠? 네, 꼰대 맞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만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1년 365일 유튜브든 어디 방송이건 아니면 책이건, 심지어 요즘에 유튜브 댓글 보잖아요. 꿈에서도 제가 나와서 잔소리를 한답니다. 막 팩폭 날리고. 특히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어떻습니까? 1년 365일 공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실제 방송에 꼰대를 다루는 방송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고백을 했죠. 네, 저는 대한민국 최악의 꼰대라고요. 자, 그래서 저를 위한 어떤 독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난 그냥 막 꼰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책 뒷표지에도 나오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안에 기성세대는 조연으로 남지 못하고 꼰대라는 이름의 적으로 묘사되곤 한다. 책에 뭐 몇몇 꼰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꼰대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20여 명 남짓 광고회사 다니는 친한 선배 이야기인데, 이 회사 사장님은 등산 마니아였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그 다음 상황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등산 마니아. 이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산에서 워크숍이자 단합대회를 연다고 했다. 네, 대충 그려지죠? 워크숍을 왜 꼭 산에서 합니까? 단합대회를 왜 꼭 산에서 해야 돼요? 뭐 거의 나는 자연인이다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토요일에 말이다. 초기에는 그쵸, 수도권에 있는 산으로 당일치기로만 진행하던 것이 점차 전국에 있는 산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한라산까지 다녀왔다고 한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사장님께서 늘 등산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야, 그거 좋은 공기 마시고 정신 수양하고 공짜로 점심 먹고 게다가 공짜 술까지 사주는데 누가 산에 오기 싫다고 하겠어. 이걸 싫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 아니야? 책에 팩폭이 나오네요. 뭐라고 나오냐? 굉장한 착각이다. 그죠, 물론 산이 좋아서 즐겁게 참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장님과 산에 가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가족들과 가거나 연인과 함께 가는 건 모르겠지만 산을 뭐 좋아하는 거야 사장님의 자유겠지만, 산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직원의 어떤 자유이자 선택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저자분께서 SRT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답니다. 전화벨 소리 자체도 약간 꼰대스럽네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내 남자야. 조용한 기차에서 아주 방정맞은 그런 어떤 멜로디로, 뭐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 이거죠. 뭔가 깜빡하고 진동으로 바꿔놓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10분간 큰 소리로 통화를 하다가 또 다시 어디로 전화를 거셨대요. 그리고 다시 또 큰 소리로 돈 500만 원이 지금 문제인데 그걸 엄청 큰 소리. 그 주변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짧은 통화도 아니고. 그래서 근처에 앉아 계셨던 40대 후반쯤 되는 아저씨께서 한 소리를 하셨나 봐요. 거참 통화 좀 나가서 하세요. 조용히 통화를 하시던가. 그랬더니 이 통화하시던 분이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꼰대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조용히 하자는 말에 아니 당신이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야. 오히려 적반하장 큰 소리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심이 없는 거 꼰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제시하는 꼰대가 되지 않는 법, 이런 팁도 주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 누구한테 필요한 이야기겠어요? 저한테 필요한 얘기겠죠. 강꼰대니까. 약꼰대도 아닙니다. 강꼰대야. 맨날 이거 잔소리 팩폭, 뭐 하는 말마다 팩폭.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또 저희 이제 채널에서 많은 꼰대들, 저와 이제 동급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보세요.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거죠. 근데 이게 자녀분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 첫 번째, 반복해서 말하지 말자. 듣기 좋은 소리도 3, 4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3번 이상 반복하면 듣기 싫고 강요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딱 한 번, 최대 2번까지만 권유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권유한 내용 또한 이게 하고 있는지 계속 정말 매 시간마다 체크하고 검사하고 이러면은 또 이게 강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반복하지 말자.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무지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이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야. 안 한다니까요. 안 했잖아요. 안 하는 게 문제라고요. 몇 번 반복했습니까? 네, 거의 때린데 또 때리고 먹는데 또 때립니다. 네, 뼈까지 때려요. 저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한다고. 네, 한 20번 말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남겨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 표현을 좀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볼래? 질문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따른 상대방의 선택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왜 그렇잖아요. 공부해!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좀 나쁘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어떻습니까? 꼭 이제 내가 공부하려 그러면은 너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보다는 숙제할 때 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형으로 던지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늦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보통 권유의 상대가 어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이거 맞습니다. 선배나 상사의 말에 토를 다는 게 무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분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먼저 말하기보다 아랫사람이나 후배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편이 좋다는 겁니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보통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실 대화가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는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부모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해야지, 이건 너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게 대화라기보단 거의 훈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 이제 반항심이 생기고 더 하기 싫어지고, 뭐 피치 못해서 이렇게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래서 혼낸다 하더라도 일단 공부를 못했던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나. 일단은 먼저 좀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의견을 말씀하시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가지 정도 팁을 말씀드렸는데요. 반복해서 말하지 말자,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남겨두자, 내 생각은, 내 어떤 주장은 가장 늦게 이야기한다. 요 3가지만 지켜도 사실 꼰대 이야기는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너나 잘해. 강성태 너나 잘해. 맞네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뉘우쳤습니다. 뉘우치고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더욱더 꼰대질을 더 빡세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가볍고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중간중간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접어가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꼰대한테 당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번 댓글로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꼰대한테 당했어, 당하기만 했어, 난 꼰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정작 꼰대는 자기가 꼰대인 줄 모른대요. 나도 꼰대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꼰대한테 당했던 거 혹은 내가 꼰대질을 했던 거 한번 적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많은 의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진짜 꼰대입니까?